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극심한 변동성 시장입니다. 간밤 발표된 PPI에 이어서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매크로 이벤트에 또다시 부각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늘 찾을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주목해볼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자주실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 전망 그리고 삼전 닉스 전망 더해주실 민푸름 전문가님 큰 화면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후 전망 알려주실 민푸름 전문가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었죠. 만스피 9월 말 요거를 이제 힘차게 외치고 갔는데 오늘 또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삼전과 닉스 요거까지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할게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잠깐 돌려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 시장 하루 비 왔다가 하루 해 떴다가 막 난리 부르스죠. 자, 미국 증시만 봐도 알아요. 이게 지금 어제 요거는 반도체 지수 이제 주봉이고요. 여기 이제 일봉인데 이게 사실 S&P 일봉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꼬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달렸다는 거는 쫙 빠졌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이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죠. 원래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이에요. 너무 가파르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5월부터 4월 말? 4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4월 전쟁 딱 시작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5,000피였잖아요. 2달 만에 9,000피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급등인 거예요. 그래서 차 떼고 뽀 떼고 뭐 다 떼고 차트만 봐도 야 이거 조정 오게 생겼네. 딱 그럴 정도의 이격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봅시다. 시장 조정의 가장 큰 원인. 이번 시장이 덜컹거리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요겁니다. 이유는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금리 인상.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증시가 굉장히 잘 갈 수 있었던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75bp 올리고요. 일본도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7월 금리 인상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빼놓고는 다 지금 매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요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등으로 인한 이격도 확대.
요 이격도 확대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냥 이거예요. 자, 여기 뭐 선들 있죠? 선들하고 주가랑 이만큼 벌어진 거. 이게 이격도예요. 이게 지수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아래에 있는 선들이 만나려고 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수가 위에서 버티고 있다가 선이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얘가 내려가서 선을 만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조정이 올 때. 그래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를 우리는 시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려고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격 조정이 왔다. 브로드컴에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얘기하면 얘기 길어지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단기말 기간 부클로징. 6월 달에는요. 모든 기관에서 상반기 성과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과 보고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들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등등을 매도를 해야지 수익률이 확정이 되죠. 확정 손익이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해야지 상반기에 나 이만큼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6월 달, 12월 달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해요. 원래 그래요. 거기다가 스페이스X 언제 상장해요? 12월. 예, 12월이래. 12일 날 상장해요. 근데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엔트로픽도 기다리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기다리고 있고 오픈 AI도 기다리고 있어. 거대 IPO가 올해 하반기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어디 빼서 해? 우리나라, 일본, 홍콩, 뭐 신흥국에 이제 깔려 있는 자금들을 다 빼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외인 매도가 44조예요. 그런데 6월 첫째 주 있죠. 4일간 외인들이 매도한 게 23조예요. 한 달 동안 매도한 거를 4일 만에 반절을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인의 매도세가 강하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강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시장이 왜 빠져? 자, 요걸 주가는 요렇게 나와요. 이게 주가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를 담당하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주가가. 그런데 이익이 금리 인상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 예상치 전망이에요. 자, 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이 파란색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겠지만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금리 인상을 설사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폭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당연히 더 막 100 올라갈 거 80밖에 못 가겠죠.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방 압력에 작용을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장으로 빠지냐?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자, 시나리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스토리를 계속 짜봐야 돼. 아, 시장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시장이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대응할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있어야지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자, 시나리오 1번. 반도체 시장이 주도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장. 코스피가 30% 오를 때 삼성전자는 50%에서 70%, 하이닉스는 70%에서 100% 정도 오른다고 쳤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자, 삼성전자는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거는 단순 비례해서 숫자로 계산했을 때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2, 초호황. 진짜 막 금리 인상 안 한대. 그 금리 인하로 다시 뭐 어떻게 종전돼가지고 막 금리 인하 간대. 이러면 시나리오 2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60, SK하이닉스는 500만 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강세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에서 나와 있는 목표 주가 국내만 가져왔어요. 국내만. 해외는
터무니없이 저 위에다 부르는 거 많아갖고. 자, 삼성전자는 55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80만 원이에요. 근데 요 목표 주가 보통 목표 주가 레포트 나올 때 기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3년 뒤에 갈지 5년 뒤에 갈지 우리는 몰라. 걔네들은 그 안 써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딱 가져왔어요. 3,050, SK 350. 언제까지?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앞에서 얘기해 줬어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거야. 자, 앞에 봅시다. 자, 이게 단순 비례로 계산한 거예요. 45만 원에서 55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도 320과 400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호황 강세장과 이 시나리오 1, 2 중에 1에서도 그냥 평균치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수적이고 현실적이다. 진짜 이거는 꿈이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 날 폭락했을 때 삼전이랑 닉스 산 사람들 다음 날 웃었죠. 오늘도 빠졌어. 내일 어떨까요? 지금 CPI 좋게 나왔거든요. 나스닥 야간 선물, 우리한테는 야간 선물이죠. 나스닥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별 일이 없다면 시장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8월 말까지 요 가격 달성하면 제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프름 전문가님께서 8월 말까지 50만 전자 그리고 350만 닉스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미 들고 있다. 그렇다면 투톱 이외에도 이제 함께 주도주를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기업이냐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